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수영의 눈이라고 하는 작품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작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참여시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이 참여시적 성격을 띠고 있는 작품들의 공통적인 특성들, 공통적 주제 의식들, 뭐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작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시라는 건 말 그대로 사회 정치적 문제, 지금 작가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현실적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시인들의 그런 실천적 목소리,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내고 있는 그런 작품들을 우리가 참여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일제강점기 당시에 쓰여졌던 작품들도 참여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정치적, 현실적, 어떤 시대 현실적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비판적 목소리, 그다음 저항적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이제 일제강점기 이후로는 우리 민주화 운동의 시기, 우리 한국사 시간에 배워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 시기라고 하는 건 독재 정권이죠. 사람들이 구속하고 억압하던 그 당시에 이제 비민주적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런 것들의 모순과 부조리함을 폭로하는 작품들입니다. 반대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강력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작품들을 우리가 참여시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민주화는 간절한 시대 정신이자 타는 목마름이었다. 이런 이제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고는 합니다. 그만큼 타는 목마름, 아주 깊이 갈망하고 열망하는 것이었다. 이런 뜻이고요. 이처럼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 그다음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실천적 역할을 촉구하는 그러한 문학 흐름입니다. 문학적 어떤 이념이자 갈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한 작품들을 우리가 참여문학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대표격 형님들이죠. 그 형님들에 해당하는 작품들 우리 몇 가지 좀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참여문학에 있어서 가장 대표가 되는 가장 형님격의 우리 작가분은요, 김수영 작가입니다. 네, 김수영 작가의 시들 몇 개 좀 배워볼 거고, 그 중에서도 오늘은 김수영의 이 눈이라고 하는 시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년부터 4년까지 되어 있는 작품인데요. 일시정지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작품을 읽고 분석해보고 뽑아낼 수 있는 정보들을 최대한 다 추출한 다음에 그 다음 선생님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반복되고 있네요. 그죠? 반복되긴 반복되는데 약간 떨어지니 붙었다가 그 앞에 다시 마당 위에가 붙었죠. 반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점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반복과 점층은 왜 쓰겠어요, 여러분? 강조하려고 쓰는 거겠죠, 당연히. 뭐를 강조하는 겁니까? 눈에 살아있는 생명력, 그 다음에 지속성, 이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1년을 이렇게 전개한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반복과 점층을 사용하게 되면 운율감과 리듬감이 형성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뭐 구조적 안정성과 통일감을 부여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뭐 얘도 당연인데 그냥 로봇처럼 기계처럼 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았어 반복하면 강조가 되는데 이 시에서는 그래서 뭐가 강조되냐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 시에서는 바로 눈의 생명력과 눈의 지속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눈이 마당 위에 떨어졌어. 그럼 사실 녹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나면 녹는 게 눈인데 이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나 봐요. 눈은 마당 위에 떨어져서 계속 살아있다. 눈이 지속적으로 살아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연입니다. 기침을 하자. 청유형 어미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침은 좋은 겁니다. 그죠? 단어법만 아니라면. 단어법만 아니라면 청유형이나 명령형 어미를 사용한 부분은 긍정의 시어이기 때문에 얘를 하라고 권유하는 거거든요. 그럼 갑자기 1년에서는 눈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2연에서 갑자기 기침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젊은 시니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면 폭격 조사를 사용했고요.
그러면 구체적인 청자가 설정됐고요. 그러면은 말을 건네는 방식이 활용됐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연이어서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젊은 시인들 보고 야 기침을 좀 하자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재요. 그 다음에 눈 들어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재요. 그러면 이 이연에서도 역시 기침을 하자라고 하는 구절이 반복되고 있는데 마음 놓고라고 하는 구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왜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될까라고 본다면 사실은 마음 놓고 기침을 할 수 없는 현실적 어떤 그러한 상태임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습니다.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는 건 사실은 마음 놓고 기침을 할 수 없어. 그러나 이제는 우리 마음 놓고 기침을 해보자. 어, 말 그대로 참여 문학이죠, 정말. 실천성, 그런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바로 기침을 하자는 거예요. 기침을 하는데 왜 기침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냐? 눈이 있으니까. 눈 들어 보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말하자면 눈은 롤모델인 겁니다. 야, 눈도 저렇게 마당 위에 떨어져서 계속 살아있는데 우리 저 눈 보기 부끄럽지 않으려면 기침을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눈은 여기에서 생명력과 지속성의 상징이기도 하지만요. 순수성의 상징입니다. 흰색이니까.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고전 시가 작품들 공부할 때는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과 그리고 눈이라고 하는 이 시어는 보통 부정의 의미로 해석될 때가 많죠. 실현, 역경, 고난. 이 시에서는 눈을 긍정으로 바라봅니다. 순수성, 하얗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는 생명력. 그리고 그 눈을 보면서 우리도 각성해서 기침을 하자 이러는 겁니다. 기침이라고 하는 행위가 이 시에서는 또 긍정적인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제 지하철 탔는데 사람들이 막 소매도 안 가리고 막 기침을 콜록콜록 하고 있으면 싫죠. 코로나 시대에 그죠? 마스크를 껴야지 이런 생각하는데 이 시에서는 기침이 좋은 겁니다. 기침이 왜 좋은 걸까? 이거는 조금 상상이 뭐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를 이제 현장에서 읽을 때는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선생님이 뒤에서 쉿 넘어나 알려줄게 대목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시에서는 어쨌든 기침이 긍정적 의미를 갖고 있는 시어로서 사용되고 그 다음에 이 젊은 시인들에게 각성을 촉구하면서 각성을 촉구하는 계기는 바로 눈입니다. 눈더러 보라고. 각성을 촉구하면서 어떤 행위를 지금 권유하고 있냐. 기침이라고 하는 행위를 권유하고 있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시 내적으로도 충분히 잡아줄 수 있고 확보할 수 있는 의미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젊은 시인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바로 지식인을 뜻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순수함을 추구해야 하는 존재인 거죠. 혹은 폐하를 좀 지워도 괜찮을 거는 같아요. 추구하는 존재. 그래서 눈이 저렇게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 눈을 보면서 이제 마음 놓고 좀 기침을 해보자. 이 독재 정권, 모순과 부조리함에 대해서 우리 소리쳐보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젊은 시인을 화자가 아닌 정말 다른 시인들, 어,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동지들, 지식인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화자 자신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젊은 시인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까지 마음 놓고 기침을 하지 못하고 살았고 그것을 이제 눈을 보면서 반성하고 있다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젊은 시인을 그냥 모르는 사람들 혹은 대상, 그냥 시적 대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화자 자신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젊은 시인은 객관화된 혹은 타자화된 화자 자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화자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표현하고 타자화시켜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시는 자기 자신,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시다라고 볼 여지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좀 두 가지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3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1년, 2년을 제대로 잡았으면 3, 4년은 좀 쉽습니다. 그죠? 눈은 살아있다. 계속 살아있네요.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그래서 새벽이 지나면 눈이 녹았을 것 같은데 안 녹았나 봐. 그래서 눈에 강인한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는 대목이고요. 이때 이제 죽음을 잃어버린 영혼과 육체.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순수함을 추구하는 존재들. 즉 젊은 시인, 지식인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유관순 열사, 뭐 윤봉길 의사 이런 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들은 이제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잖아요. 그리고 어떤 당시의 시대적 목소리를 대표하며 자기 희생, 그죠? 선구자적 태도를 통하여 민족을 깨우고, 그죠? 일제 모순과 부조리함을 폭로했던 그런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지식인, 혹은 문학을 하는 예술가들, 시인들, 순수한 존재들, 그 사람들을 다 표현하는 바가 바로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불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기침을 하며 눈처럼 순수하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시였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 사연입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에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그럼 가래를 뱉는 거니까 가래는 부정이 되겠다. 그죠? 가래를 뱉는 게 뭐예요? 이게 기침이죠. 그러니까 가래는 부정적인 거. 그 가래를 뱉는 기침이라는 행위는 긍정적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이 기침이라고 하는 행위가 왜 긍정의 시어였는지를 조금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 가래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고여 있는 거죠. 밤새도록 고였으니까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유지되어 왔던 나쁜 거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때 가래는 바로 불순한 것을 뜻하겠죠. 그 다음에 억압, 억압하는 어떤 시대 현실, 그 속에서 캐캐 묵혀왔던, 그죠? 묵혀왔다는 것 자체가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거잖아요. 그런 불순물들, 그런 가래들을 뱉어내는 행위가 바로 기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기침은 바로 정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남들의 기침을 얼굴에 이렇게 받아버려. 그럼 더럽죠. 근데 이제 기침을 받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기침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몸에서 이제 막 바이러스와 이제 막 백혈구인가요? 얘네들이 이제 싸워. 그래서 나쁜 이 불순물들을 몸 밖으로 배출해내고 걸러내는 행위가 기침인 거잖아요. 그래서 기침을 통해 이 가래를 내뱉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래는 불순한 것들, 기침은 정화시키는 행위. 이렇게 우리가 시적 의미들을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작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한번 정리를 하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적 시고요, 참여적 시고요, 의지적 시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자 혹은 뭐뭐 하리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 시적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라고 잡아줄 수 있겠습니다. 주제는요,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에 대한 소망이죠. 그리고 얘를 이제 눈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눈이 저렇게까지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살아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 지식인들도 각성하자라고 하며 그 각성을 촉구하고 어, 기침이라는 행위를 통해 우리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자라고 하는 의지를 다짐하는 시였다. 점층법을 통한 대상을 강조. 점층법은 우리 1년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때 대상은 누구예요? 눈이겠죠. 눈의 바로 생명력을 강조하기 위해 점층법을 통해 1년이라고 하는 연을 전개했었던 대목 기억하실 겁니다. 반복 너무 많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대비대조 요거는 눈과 그 다음에 가래 그 다음에 뭐 기침과 가래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죠? 혹은 뭐 젊은 시인 그래서 눈 젊은 시인 이런 것들은 이제 순수성을 대표하는 어떤 시어라면 가래라고 하는 것은 불순한 것들을 의미하는 바가 되겠죠. 그래서 대비대조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을 건네는 방식 여기는 이제 젊은 시인이여라고 하는 대목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청유형음이 반복되고 있었고요. 자, 눈입니다. 눈은요 흔히 시련, 역경, 고난 뭐야 이거 지워주세요. 선생님이 2번 썼네. 시련, 역경, 고난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시어로 사용되죠. 하지만 여기에서의 눈은 순수성 플러스 영원성입니다. 순수한 눈, 하얀 눈. 그러면서 살아있는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이 지속되고 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젊은 시인은 무슨 의미입니까? 젊은 시인은 그러한 순수함과 이상을 갈망하는 존재, 눈을 보면서 깨닫고 배우는 존재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가치 있는 진리를 추구해야 하는 그런 지식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래입니다. 가래는요, 부패한 현실, 더러운 찌꺼기, 억압, 속물성, 소시민성, 억지로 참고 사는 거죠. 소시민처럼. 속물적인 것들. 아유, 안 다치면 그만이지. 시대적 목소리를 내는 게 뭐가 중요해. 그죠? 불순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가래였습니다. 그래서 배설물, 똥 이런 거 있잖아요. 똥. 아니, 똥이 어떻게 좋은 의미로 시에서 사용이 될 수가 있나요? 가래 이런 거 더러운 거 아닌가요? 네, 여러분, 가래나 똥이 이 시에서처럼 나쁘게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좋게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배설,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을 배출해내는 기능이 있죠. 건강한 신체 활동, 정화, 생명력, 똥이 있어야지 거름이 돼서 다시 풀이 자라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생태계의 공존. 그래서 체내에 불필요한 것들을 내보내며 새로운 순환과 회복의 출발점을 의미하는 시어로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래는 약간 똥이랑 좀 다르긴 하죠. 가래가 시에서 긍정으로 쓸 수 있나? 그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가래는 막 끈적끈적하고 막 색도 노랗고 이래서 시에서 긍정으로 쓰이는 경우를 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똥은 여러분 꽤나 긍정적 의미로서 생태계의 공존, 조화, 그 다음에 생명의 출발, 그 다음에 건강한 신체 활동이나 정화 활동, 이런 의미로서 사용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 종종 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어떤 작품, 낯선 작품들을 공부할 때, 접할 때 있어서 이런 어떤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며 여러분들이 시를 읽어내시고 해석해내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점차적으로 시를 읽어내는 능력과 눈이, 그런 안목이 개발되기 시작할 겁니다. 네, 오늘 배운 시 읽기 전략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 청유형 어미가 나오면 반드시 긍정의 대상이다. 뭐를 하자, 뭐를 해라 이러면 좋은 거니까 하자는 거예요. 좋은 거니까 하라는 겁니다. 뭐만 아니라면, 단어법만 아니라면. 그죠? 반복은 무조건 주제와 연관된다. 살아있다, 이건 뭐예요?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생명력을 가지고 지속되고 있다는 주제가 강조되고요. 마음 놓고라고 하는 반복은요. 지금까지는 마음 놓고 뱉지 못했지만 이제는 마음 놓고 뱉자라고 하는 주제의식하고 연관이 되죠. 그래서 반복은 무조건 주제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제를 강조하지 않는데 반복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혹격 조사가 나왔어. 그러면 반드시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그러나 대화는 아니죠. 이 시에서도 젊은 시인과 화자가 서로 대화하고 있지는 않고 그냥 젊은 시인에게 각성을 촉구하며 말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작품 공부를 해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바이.